안녕하십니까. 엔진엑스의 발표를 맡은 김민호입니다. 먼저 엔진엑스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엔진엑스는 웹서버입니다. 높은 성능, 높은 동시성, 낮은 리소스 사용을 목표로 하는 고성능 웹서버입니다. 웹서버는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요청하는 웹페이지를 반환하는 서버입니다. 웹페이지를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한데 이 세 개를 정적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특정 웹페이지가 보고 싶다는 요청을 보내면은 서버가 그 웹페이지를 렌더링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반환해주는 형식이죠. 그 흐름을 그림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특정 웹페이지를 보고 싶다는 요청을 서버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먼저 웹서버가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만약 그 요청이 정적 컨텐츠만을 필요로 하는 요청이면은 웹서버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웹서버에서 정적 콘텐츠로 이제 웹페이지를 렌더링해서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반환해 줍니다. 근데 정적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동적 콘텐츠까지 요구를 한다면은 웹서버에서 다시 WAS로 요청을 보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죠. 그럼 WAS에서는 내부 로직을 거쳐가지고 DB에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데이터를 생성이나 수정, 삭제, 검색 등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 후에 WAS로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그럼 WAS에서 다시 웹서버로. 웹서버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웹페이지를 렌더링 해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결국 결과값으로 반환합니다. 여기까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특정 웹페이지를 요청했을 때 일어나는 동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엔진엑스 이전의 웹서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엔진엑스가 필요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NCSA HTTPD라는 웹서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초창기의 웹서버인데요. 이 웹서버는 버그가 많아가지고 개발자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힘을 합쳐서 아파치라는 웹서버를 개발합니다. 아파치는 1996년에 세상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웹서버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파치가 세상에 나왔던 90년대에서는 지금처럼 컴퓨터 보급이 잘 돼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수가 지금보다 적었고 지금보다 훨씬 적은 트래픽을 감당하던 시대였죠. 근데 세상이 발전하면서 컴퓨터의 보급이 늘어나고 클라이언트의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커넥션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커넥션이 늘어나다가 1만 단위 이상이 되면은 아파치에서 새로운 커넥션을 생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C10K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커넥션 10,000 프로블럼의 약자로서 커넥션 1만 개를 줄인 표현입니다. 아파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진엑스를 개발합니다. 엔진엑스가 처음에는 아파치를 대체할 목적으로 나온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수많은 커넥션을 아파치가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엔진엑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대신 커넥션을 관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파치는 엔진엑스를 자신의 앞단에 두어서 커넥션 관리를 대신하게 하고 아파치는 그 리소스를 아끼는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진엑스는 이때부터 웹서버의 기능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적 요청에 대한 정적 데이터에 대한 요청은 엔진엑스에서 처리하고 동적 컨텐츠에 대한 요청이 생겼을 때만
아파치의 새로운 커넥션을 형성해서 요청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엔진엑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커넥션을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엔진엑스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엑스는 싱글 스레드, 멀티 프로세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세스 중 하나가 일단 마스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마스터 프로세스는 하나가 있는데 설정 파일을 읽거나 검증하면서 워커 프로세스들을 관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고정된 N개의 워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워커 프로세스는 이제 그 CPU의 코어 수만큼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워커 프로세스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저희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V8 엔진하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 워커 프로세스는 비동기적 처리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수많은 이벤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동기적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요청을 이제 스레드 풀로 보냅니다. 스레드 풀로 들어온 이벤트는 테스트 큐에서 대기를 하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은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 풀이 처리를 한 후에 다시 워커 프로세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워커 프로세스가 결과를 마무리한 후에 클라이언트한테 결과값을 발환하는 것이죠. 이렇게 엔진엑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여기다 모아놓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걸리는 작업들은 빨리빨리 처리해버리면서 수많은 커넥션들을 관리합니다. 엔진엑스는 이제 웹서버 말고 프록시 서버 또는 뭐 로드 밸런서 등등의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리버스 프록시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프록시가 대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저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웹사이트를 접속하게 될 텐데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하면은 저희 웹 서버들의 그 IP 주소들을 감춰가지고 보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요청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니까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서버에 수많은 트래픽들을 좀 더 분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웹서버가 3개가 있는데 그 요청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보내면은 각 서버에서 받는 부하가 조금씩은 줄어들겠죠. 그거를 표현한 게 이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용자는 4명인데 서버로 이어지는 선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이 번갈아 가면서 가거나 아니면 각각의 서버에서 현재 트래픽을 적게 분담하고 있는 서버가 그 커넥션을 가져가거나 하면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엔진엑스는 이것들을 비롯해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SSL 지원, 뭐 로드 밸런싱, 고장 진단, 헬스케어죠. 등등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나중에 또 뭐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